중재 오랜만이십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예.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이신 거. 이렇게 됐나요, 벌써? 그나저나 오늘 제가 이제 떡볶이도 같이 먹으면서 5.18 갑자기 뭐 5.18 얘기냐 하지만 오늘 5월 18일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과거를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떡볶이를 먹으면서 또 총재님 좀 많이 아시잖아요. 간접 경험이든 지적 경험이든 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의 역사 한마디도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군사 독재 정권의 시발이 5.16 쿠데타였다면 그것이 79년도 12.6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게 몰락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군부가 다시 12.12 사태를 일으켜서 79년 12월 12일이죠. 일으켜서 12.12 예, 신군부가 다시 재차 쿠데타를 한 겁니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80년도죠. 80년대 그때 당시에 서울의 광주. 일단 먼저 서울의 봄이 시작돼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전국을 다 장악을 했어요. 정보 군인들이. 국보위. 지금 그렇죠. 전장. 그 당시만 해도 뭐 국보위는 아니었었고 일단은 장악을 했었죠. 그랬는데 5월 17일 어저께죠. 어저께 밤 24시. 그러니까 오늘 5월 18일 0시죠.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전국 일원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대했다고 하는 얘기는 제주도를 포함했다는 것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장군께서 결국은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전국으로 비상계엄 확대, 제주도를 포함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신군부. 그것에 우선 반발해서 전남대학교 앞에서 광주에 있는 민주 인사들이 집결을 해서 계엄령을 철회하라, 계엄 해제하라, 그리고 급기야는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신군부 물러가라 라는 민주화운동을 시작했죠. 소위 데모를 시작했죠. 근데 그 도청도 정부하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뭐 일주일간 지나가면서 결국은 신군부가 그 당시에 총재님 연세가 어떻게 돼? 80년도 광주 사태 5.18이라래죠 그거는. 제가 이제 80년대도에 그때 2학년이었어요. 그럼 그때 세대가 딱 보리대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5월 14일 날 그 세종문화관 앞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됐어요. 네, 세종문화관 앞에서 체포돼가지고. 왜 체포됐어요? 그때 이제 서울역 그 데모를 하러 나가니까 데모하러 갔는데 학생들은 그 당시 정보 경찰들이 와가지고 학생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학생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저는 가급적 학생처럼 안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튼 뭐 그 학생처럼 보인 교련복 바지를 입고 갔었던 이 친구 한 놈이 저는 뭐 청바지 입었으니까 공장 다니는 것처럼 그때 공장을 했는데 교련복 바지 입으면 무조건 학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교련복 바지를 입고서 세종문화에서 잡혀갔는데 가면서 저한테 이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계엄령은 이미 12.6 때 79년 12.6 때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돼 오다가 우리가 오는 중에 80년도에 그것이 계엄령이 잠깐 완화됐어요. 그때 당시 저도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생일 건데. 그래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이죠. 오뎅 국물입니다. 그 흑백 TV로 그때 이제 80년도에 흑백에서 칼라로 바뀔 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지상파 언론에서 광주에 지금 빨갱이 간첩들이 이제 침입을 해서 혼란이 일어났다, 민주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 걸 내 기억이 나요. 그 보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다. 그러니까 간첩이 이제 폭주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이 이제 갔다가 그 당시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그 자료를 쭉 뒤적거려 보면은 그 자료에 그게 다 나와요. 이거 제가 원래 이거 아마 전지를 제가 41권짜리 이 자료 총서인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전두환 신군부가 보도 지침을 통해서 광주 문제를 어떻게 보도해라. 언론은 그때 장악이 됐어요. 완전 장악됐어. 장악했어요. 줄 한 자, 포시 하나,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그 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저나 저 그런 날이에요. 오늘 뭐 날 지금 지금의 이제 젊은 시대 학생들이 한마디 한번 해. 지금 시대는 좀 많이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선배들, 민주화운동했던 선배들의 작든 크든 그리고 심하든 가볍든 그분들의 그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참 피눈물 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그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급속히 그리고 많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민주냐 아니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힘이 없고 세기 없고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빼앗기고 사는 많은 국민들을 뭐 보호한다랄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온몸을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운동, 환경운동도 하고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하는 이렇게 각자 하는 그런 그 사회 변혁 운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되었죠. 그것만 해도 대단히 학생들에게는 좋은 환경이죠. 이제 학생들은 학교의 뭐 학업의 질,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을 배워갖고 가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있죠. 5.18에 대한 어떤 이제 의미를 되새기는 이근규 청소년 연합 총재님이십니다. 근데 5.18을 오늘 32주년인데 제가 그 오늘 페이스북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어요. 수립되고 나서 1960년도 넘어오면서 그 결국은 그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친일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의 주역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사회의 정당성과 사회의 모든 그 지배 계층으로 편제가 바뀌고 독립운동하고 민족운동하고 정말 헌신하던 사람들은 쫓기는 시대가. 근데 요즘에는 총재는 지금은 유신 때에 시작되었던 유신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요새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야당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열 때문에 난 또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 언제나 야당 요즘에 보면 어떤 그 뭐랄까 야당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올바른 어떤 그 어떤 그 양심의 손이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지금 야당에도 보면 양심의 손이 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죠. 통합이라는 일정한 부분 패권주의를 통해서 아니 예를 들어 80년도 서울에 보면 학생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저를 잡으러 온 건 아니지만 저를 잡으러 다니던 정보 장교 또 정보 경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야당에도 같이 있다고. 그들하고 만나면은 좀 뭔가 아니 그들하고 만나면은 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괜히 만나면 그 학생들 잡으러 다니던 그 정보 경찰도 쑥스러울 거고 정보 경찰들한테 일생을 망가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던 우리 같은 학생운동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가치적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는 또 뭐 총재님도 뭐 저 뭐 이렇게 강성 뭐 그런 출신이시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강성하지가 않다라는 평인데 그건 어떻게 해요? 좀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면은 맨날 좀 이렇게 그냥 그건 안 되고 강성하지 못한 스타일이다 싸울 때 싸워. 이러시니까 싸울 때 싸우고 싸우지 않을 때는 조용히 있는 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매일 주먹질하는 사람은 동네 깡패밖에 안 되고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싸워야 될 때 진짜 싸워야 될 때 만났을 때 싸워야 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냥 안 싸우시고 넘어갔다 그러시는 건 또 어떻게 예를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예전에 또 이제 뭐 강력하게 좀 이렇게 뭐 출마하시길 바랬고 그랬던 어떤 부분과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저 뭐 당내에서도 이제 뭐 사실 뭐 총재님 입지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뭐 많이 뭐 외람된 얘기지만은
좀 윗뒤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좀 작아지지 않았냐 이런 평인데 그런 건 어떻게? 그거는 뭘 얘기하는지 제가 알겠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서 싸우는 게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을 깨고 나가는 게 그러냐? 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고 두 번째 당내에 입지가 그러니까. 강화됐냐 안 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민심을 보고 하는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일부 몇몇 패권들하고 같이 영합했다고 해서 지분이 많아진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 대표도 민심을 거스르면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당에서 공천 잘못했어. 공천 잘못했기 때문에 당 대표 쫓겨나고 또 지금 통합진보당도 그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이 드러나는 바람에 좀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민심을 천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일부 몇몇 패거리끼리 파당을 이루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야당에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즘의 야당 분위기는 좀 많이 침울한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위기죠. 위기니까 당도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고 당도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꿨잖아요. 이름도. 오죽하면 비상대책이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 총재님 5.18 기념으로 이제 뭐 좋은 말씀 내시고 행보라든가 이제 지역에 어떤 봉사를 하시겠다 간단하게. 저희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준비해 오고 봉사하려고 했던 그 팀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서 더불어 함께라는 그런 지난번 총선 때 제 캠프 이름이 있는데 더불어 함께라는 지역 분위기를 지역 봉사 또 실천하는 봉사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6월달에 이제 창립 총회를 하게 될 텐데 변호사들도 뭐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법대 교수라든지 또는 공인회계사, 대학병원의 의사 또 이런 분들이 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민생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를 통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순수하게 봉사하고 민생 옆으로 다가가는 그런 일을 당분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봄이 오는 또 그런 소리, 좋은 소리 그 말씀을 해주신 이승규 총재님을 현장 떡볶이집에서 진심어리 이제 질문해가지고 또 진심어리 답변으로 들었다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32년 전에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과 소외받는 많은 민중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그때에 일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고 평생을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민주 영령들 또 민주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면서 그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 그런 것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